운수 좋은 날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, 이제 이 주인공의 부인이 오늘은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해요. 부인이. 왜냐면 자기가 자기 죽을 것 같아요. 자기 생명이 다한 것 같아서 나가지 말라는데, 비가 철철 오는 날 나갑니다. 나가는데 그 집 근처에 마님, 상당히 지천 높은 마님이 30원을 아니 30전을 주고 어디를 태워달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잠실까지 간다. 30전을 받고 태워줘요. 태워주고 이제 받은데, 잠실역에서 다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뭐 이렇게 교사인가 뭐 그래요. 그런 분을 또 태워주면서 50전을 받아요. 80전을 벌었잖아요. 근데 평소에는 땡전 한 푼도 못 벌고 막 허당치고 막 일주일째 돈을 못 벌었다고 표현이 돼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, 이제 지금 현재 저기로 알기 쉽게 얘기 드릴게요. 잠실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가는데 이런 50전을 주겠다고, 이런 50전을 불러요. 겁이 나요. 그렇게 많은 돈을 부르고 본인도 겁이 나. 하지만 그래도 결국 받고 이 종합운동장에서 고속터미널까지 이런 50전을 받고 갑니다. 근데 지금 말하자면 그 택시 같아요. 네, 택시도 엄청나게 아마 몇 수십만 원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지금 시세로 본다면. 가는 도중에 집 근처를 지날 때, 그 부인 생각이 나가지고 막 걸음이 안 떨어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. 이제 그래서 그 학생이 당신이 이러다가 뭐 기차 놓치겠다, 뭐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해요. 근데 부인에 대한 이게 애정이 엄청나서 이렇게 가요. 가서 도착을 하는데, 또 오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집에까지 이제 와야 하잖아요. 이제 부인이 걱정되고 이제 끝내고 와야 하는데, 그냥 부인 인력으로 오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또 손님을 한 명 태워요. 근데 그분한테는 60전을 받아요. 그러니까 합쳐서 2원 90전을 벌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데 친구를 만나요. 집 근처에 친구를 만나는데, 이 사람이, 이 남자분, 이 주인공이 집에 못 들어가요. 겁이 나요. 부인이 죽었을 것 같아요. 겁이 나가지고 집에 바로 못 들어가. 그러던 차에 친구를 만나서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요. 얼마 정도 쓰느냐면 한 1원 정도를 써요. 쓰는데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. 실제로 이제 이 작품은 현진견이가 쓴 작품인데, 현진견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네요. 엄청나게 먹는데, 양주동 뭐 이런 사람은 술을 많이 먹는데요. 술을 진탕 먹고 그 술 기운에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근데 친구하고 술을 먹으면서 뭐냐면 자기 부인이 죽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러면 가야지 어쩌고 했는데 안 죽었다고요. 근데 자기는 은연중에 죽은 걸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굉장히 괴로운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 나와요. 본문. 먼저 이렇게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.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? 그 어디까지 있냐면요. 그에 띄어진 데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. 한번 좀 읽어주세요. 네.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.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.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아픈데. 라고 모기 소리같이 숨을 걸그렁 하였다.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얍다 젠장 맞으련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.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?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. 그러면 일찍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.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. 이때의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.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떼어놓고 운다. 운데도 온 얼굴이 찡그려 붙어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.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.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았다. 네, 요까지만 읽고요. 이제 아까 나가지 말아요 부분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?
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이 죽었다는 이 느낌을 이렇게 나오고 아기가 아기 상태를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 다음 부분 이제 이거는 이제 죽은 거를 이제 감지를 한 겁니다. 그 다음 부분 좀 읽어주실래요, 이거는 여기까지. 아, 네. 예. 이러다가 누구니의 흰청을 젖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.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당일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아롱아롱 적시었다. 문득 김첨지는 미치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 비벼대며 중얼거렸다.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? 왜 먹지를 못하니? 괴상하게도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. 네.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욕을 많이 나오잖아요. 욕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인을 여자질년이라. 예, 부인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. 이제 설렁탕을 설렁탕을 사. 저는 여기에 작품에서 이게 한 달 포라 했거든요. 한 달 보름. 그러니까 45일이잖아요. 심하게 아픈 것이. 예. 근데 병원에 이게 남자 주인공이 병원에 대한 그 참 좋지 않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. 병원을 간다고 낫느냐 이런 편견이 좀 있어요. 나 그게 너무 좀 안타깝고요.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. 돈 때문에 합리화하려고. 네. 합리하려고 그랬죠. 돈이 예. 없으니까. 비싸서 못 네. 갔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스스로 진단하는 것도 나와요. 이렇게 멀 거다. 예. 근데 참 이게 좀 너무 안타깝죠. 난 이거를 가장 가슴 아프게 이렇게 본 거는 뭐냐면 애기가 그 죽은 엄마의 젖을 빠는 장면 아까 나왔잖아요. 그건 엄마. 예, 그걸 빨고 있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설렁탕을 사오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뭐 이런 게 나와요. 이게 너무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읽고요. 상당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또 한번 읽었거든요. 읽었는데 역시 너무 참 이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느낌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? 맞아요. 아니 저는 이거 옛날에 논술학원에서 읽으라 해서 이 부분만 이 소설만 읽었는데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말을 할 거면 좀 이쁘게 해야지 막 무슨 년 된장 막 이러면서 그 아내가 화를 안 내는 게 더 신기했어요.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조금 어쨌든 옛날은 약간 가부장적이었다고 생각을 감안을 해서 보면은 약간 이 옛날 그 정서 그런 게 더 잘 드러나서 약간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좀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현진건 작가가 저는 이번에 작가에 대해서 저도 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냥 읽은 건데 작가를 한번 봤는데 이분은 동인문학상이 아니고 현진건 문학상이 있어야 될 분인 것 같더라고요. 너무 표현이 좋죠. 예,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분은 정말 그 독립운동도 하시고 네. 그러니까 한평생을 굉장히 좋게 사신 분이고 네. 특히 여성의 시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여기 다른 작가들 김유정 씨는 결혼을 안 했지만 다른 작가들은 축첩을 거의 안 한 분이 없어요. 그 당시에 축첩이 거의 기본이고 그 뭐 세컨드가 깨는 의미인가? 그렇죠. 네. 세컨드 서드 뭐 그런데 이분만 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한 거예요. 여기서 빈처하고 여기 운수 좋은 날이 그렇게 해서 여기 그 어린 학생이 느꼈듯이 굉장히 욕을 하잖아요. 근데 현진건에 저는 참 이분은 단어법, 아이러니의 작가잖아요. 욕쟁이 할머니가 왜 욕으로 그 정을 표현하듯이 그거예요. 그리고 설렁탕을 왜 먹지를 못하니 이거는 어떻게 관용 표현 아닌가요? 우리가 뭐 하고 못하면
왜 먹지를 못하니 그렇죠. 하고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듯이 괴상하게도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 이것도 반어법이잖아요. 네. 이분은 아이러니의 작가예요. 네. 그리고 저는 이 현진건의 그 제일 첫 문장이 저는 너무나 이렇게 나와요. 새침하게 흐린 봄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없다가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. 날씨한테 새침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인법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사가 아름다운 거죠. 네. 새침하게 날씨한테 새침하게 쌀쌀맞다. 그리고 왜 설렁탕을 먹지를 못하니 그러면서 굉장히 문장이 아름답고 이분은 사실은 문장이 모든 소설이 기복이 없이 거의 그 빈처가 처음 소설이고 그러니까 안정된 모든 소설이 안정된 그런 퀄리티가 딱 그 아까 말한 김동인 같은 분도 굉장히 많은 소설을 쓰셨지만 굉장히 기복이 많대요. 네. 예. 좋은 소설 있고 좀 그리고 일본 거를 차용한 소설도 있고 이분은 좀 약간 문제가 많은 분 같은데 현진건 같은 분들은 말한 대로 그 수사학이나 그런 면에서 반어법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그걸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그 문장이 아름답고 이 그 운수 좋은 날은 정말 우리한테도 지금한테도 많이 인용되는 얘기잖아. 운수 좋은 날이야. 운수 전혀 안 좋은데 반어법 제목부터 반어법으로. 네. 그럼으로써 더 우리한테 각인을 시키는 예. 굉장히 뛰어난 소설이다. 네. 제가 요즘에 학교 그 기말 국어 시험 범위가 반어법 그런 거가 아, 있어요. 그래요? 네, 그래가지고 뭔가 좀 반가워요. 그쵸. 네. 가장 대표적인 괴상하게도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 이것도 정말 괴상하게 운수가 좋은데 왜 괴상해요, 그죠? 죽었는데. 네. 선생님 한 말씀. 뭐 말씀들 잘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못 읽고 왔습니다. 책을 준비를 네. 못 읽고 왔는데 근데 못 읽었지만 오래전에 제가 소설 공부할 때 알았던 내용을 네. 들리긴 하죠.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소설이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소설이라고 있었다면 금오신화,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소설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 꽁트 수준이라고 봐야 될 상황이고 또 허구한 내용으로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로만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이때 이제 외부의 에드가 앨런 포의 그 답변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당시를 신소설, 근대소설 요런 용어를 쓸 때 우리나라가 이 20세기 초에 이렇게 소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소설을 뭐 그냥 지금 와서 단편 소설이라고 그랬지 그 당시는 뭐 소설이라고까지도 어떤 구체화되지 않은 이런 때였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 주로 세 분을 뭐 김동인, 김유정, 현진건 세 분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. 뭐 아까 왜 동인문학상이 있느냐 현진건 씨 그 부분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소설과 근대 소설의 그 맥락을 서정인. 요때 맥을 잡아주는 그런 시기였고, 근데 이제 지금 그 운수 좋은 날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운수 좋은 날이 뭐 반어 낱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반어법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. 내용상으로는 역설법이라고 하거든. 예,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왜 자기 마누라가 자기가 부인이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나가서 돈은 벌었지만 결국은 마누라가 죽어서 정말 운수가 나쁜 날이잖아요. 예. 일생일 때 최고 운수가 나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역설로다가 제목 자체가 역설이에요. 예, 역설로다가 운수 좋은 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. 제목을 줬어요. 이래서 이 소설의 가치성을 높였다는 얘기예요. 현실 같으면 이건 때려 죽여도 괜찮을 그런 상황이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역설적인 표현이 먹혀들었고 또 현진건의 빈처도 가난한 아내의 어떤 애틋한 사랑을 그려나가고 있잖아요. 근데 이 당시에 그 소설 주제가 거의 권선징악형이에요. 권선징악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시대 상황은 일제 시대의
뭐 각각이 정말 어렵고 빈궁한 처지에 살아가는 그 서민적인 서민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시대에 작품다운 작품이 없었을 때 태동한 작품들이다 보니까 네. 예.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. 아니 소설 현재 오는 현대 소설가 그 이전에 소설다운 소설이 없는 당시에 어떤 과도기적인 그리고 또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쓰여진 작품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전에는 고시조라고 하잖아요. 시조. 뭐 황진이의 뭐 시조도 있고 뭐 이런 시조. 그런 시조로다가 맥락을 유지하다가 신소설 들어오면서 소설다운 소설이라고 이렇게 좀 했고 그렇죠. 예. 요때는 아까도 짧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말에 원고지 분량 한 35매 40매 이런 아주 짧은 뭐 지금 말하면 소설이라고 하기 좀 작은 네. 뭐 꽁트라고 하기는 좀 길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이후로 원고지 70매 지금은 또 원고지 100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원고지 70매를 시춘문예 작품으로 주문했거든요. 근데 한 70년대 말 80년대 와서 원고지 100매를 써가지고 제출해라 이렇게 이후에 이러면서 어떤 작품성도 높아지고 뭐 당선작에 대한 그 원고료도 좀 많이 주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차적으로 원고지 100매 정도 됐을 때 이제 답변 소설이다 이렇게 좀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과도기적 소설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도 기감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. 그래서 후대에 글 공부를 소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부터 이렇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